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목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지난해 이맘때였습니다.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기존 시설의 노후화 개선을 위해서 기존 성암 소각장을 다시 짓는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에 설치돼 운영 중인 성암 소각장 1, 2호기, 하루 생활 쓰레기 소각 용량 200톤짜리 2기가 가동 중입니다. 울산시는 이 두 소각장이 내구 연한인 15년을 넘기고 소각 성능 저하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새 소각장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소각장 조성 사업 명칭은 성암 소각장 1, 2호기 재건립 사업. 기존 1, 2호기를 대신해 기존 소각장 옆 주차장에 같은 이름의 소각장 2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시설 노후화에 대한 빠른 대처이기도 했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 대응이기도 했습니다. 2030년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정부 정책에 대응하고 소각 효율을 극대화하여 환경오염 저감과 수익 창출을 위해 소각장 재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암 소각장 1, 2호기 규모는 한 기당 하루 소각 용량 230톤씩 총 460톤에 달합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기금 등 총 1,606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건물에 소각동과 관리동이 들어섭니다. 울산시는 올해 말까지 2층 골조 공사를 마치고 오는 2026년 5월까지는 소각장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새롭게 건립되는 성암 소각장 1, 2호기는 생활 폐기물의 고발 열량 폐기물 소각이 가능합니다. 첨단 대기오염 물질 제거 설비 구축과 함께 소각재 등 부산물은 순환 골재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도 재활용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에 기여하는 자원 선순환 선도도시 울산의 대표적 산업 모델이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소각장 재건립 사업의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생산 유발 효과는 1,917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1,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기존 성암 소각장 1, 2호기는 재건립 중인 소각장 완공 시점에 철거돼 향후 소각장 3호기 재건설 부지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신임 오동훈 공수처장이 울산과의 특별한 연고를 갖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969년 경남 산청 출신인 오 공수처장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으며 울산지법 판사 재직 시 울산의 모 병원장의 딸과 결혼해 처가가 울산입니다. 또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울산시 행정부시장을 역임한 오동호 한국섬진흥원 원장의 친동생입니다. 한편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동훈 공수처장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으며 이날 윤 대통령은 오 공수처장 임명안을 제가했습니다. 울산 지역 기업들 가운데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울산 신용보증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업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산과 경남, 인천 소재 기업들이 지역 소기업 지원을 위해 매년 꾸준하게 1, 2억 원씩을 출연해 오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울산시 친기업 정책에 대한 화답과 회사의 ESG 경영 차원에서도 지역 기업들의 공공기관 출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는 반응입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 특성의 변화와 도시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방제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는 30일부터 울산과 부산시의 육상특보구역을 세분화해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 경우 현행 특보구역이 한 개 단일 구역이었던 것이 울산 북구와 중구, 남구, 동구를 하나로 묶어 울산 동부로, 울주군을 울산 서부로 하는 2개 구역으로 세분화합니다. 부산지방기상청장은 울산과 부산시는 바다와 산지를 포함하는 복잡한 자연환경과 높은 인구 밀도, 다양한 산업 구조를 가진 도시로 육상특보구역의 세분화가 필요했다고 지적하고 특보구역 세분화가 효율적인 재해 대응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울주군 중소기업협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KTX 이음의 남창역 정차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협의회는 남창역에 위치한 울주군 남부권 1호는 온산 국가산단 확장과 복합 신도시 조성으로 빠른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며 이에 맞는 교통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남부권 주민들의 비상시 대피 수단과 주요 기업 유동 인구 이송을 위해서 KTX 이음의 남창역 정차는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은 이순걸 울주군수와 서범수 국회의원은 한문희 코레일 사장을 만나 KTX 이음 남창역 정차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유치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2기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이 어제 시장실에서 있었습니다. 제2기 위원은 김재홍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를 비롯해 정병희 전 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김석환 법무법인 법고울 변호사, 신윤기 전 울산남부서 정보과장 등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27일부터 2027년 5월 26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원장은 오는 27일 첫 회의에서 호선으로 선출됩니다. 울산의 한 고물상에서 보관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쌓아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20년에는 불까지 나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는데요. 업체 측은 지난 화재의 증거 보존을 위해서 공간이 부족했다고 주장했고, 지자체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도서관 인근에 있는 재활용 업체. 수많은 폐기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비닐포대와 소주병 등 각종 생활 쓰레기들로 가득합니다. 업체는 지정된 구역이 아닌 장소에도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업체는 폐기물 보관 위반으로 2차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폐기물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그 냄새와 그다음에 아니면 바람이 좀 심한 날 쓰레기가 좀 날리고 또 육안상으로도 많이 보기 싫고요. 지난 2020년 이곳에서 불이 났을 때도 당시 바로 옆에 있던 울산도서관에 연기가 옮겨가 시민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업체는 화재로 손실된 200평에 가까운 부지를 불에 탄 흔적을 증거로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부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이곳에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증거 보존을 하다 보니까 그 쌓여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벗어나 있는 건데 치워야 돼요. 치우는 거 맞고 지금 치우고 있고요. 지자체는 업체의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보관 장소 이외의 장소에 대한 폐기물은 다 치워져야 되는 상황은 맞아요. 저희도 계속 치워라고 할 거고 행정 조치도 할 거고. 도시 환경과 민원 해결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폐기물을 치우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시 2차 전지 산업발전계획 중간보고회가 어제 시청대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보고회에는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울산 테크노파크와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력공사 등 2차 전지 기업과 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재까지 수립된 2차 전지 산업 발전 계획의 분야별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개선책 등을 제안했습니다. 2차 전지 산업 발전 계획은 울산 2차 전지 산업 현황과 진단 등 5대 분야로 기획되고 있으며 울산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계획을 보완하고 제안된 사업을 검토해 최종 계획안 수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내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연결망 확대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울산시는 어제 북구 매곡산단 자동차 부품 기술연구소에서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와 현대자동차 울산중소기업협회, 산단 입주기업체 협의회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매곡산단 내에 지역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연결망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각 기관과 기업체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협의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역 에너지 효율화 연결망 사업을 통해서 정부 또는 대기업의 지원금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 개선 전체 과정을 일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린 수소를 더 저렴하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유니스트 신소재공학과 최한기 교수팀과 에너지화학공학과 백종범 교수팀은 사우디 킹 압둘라 과학기술대학교 자퍼 야부주 교수팀과 함께 수소 생산이 가능한 탄소 섬유 형태의 촉매가 부착된 전극을 개발했습니다.
이 전극은 파우더 형태의 촉매를 활용한 기존의 전극과 달리 더 저렴한 재료로 100배 더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해 수소 생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울산 대곡박물관은 어제부터 31일까지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은 지난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전국 박물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 사업에 울산 대곡박물관이 선정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전국 순회 프로그램인 이번 행사는 올해의 경우 신비한 마법의 방을 주제로 여러 나라의 인형을 만나보고 인형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기회가 제공됩니다.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한 어린이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중구청이 노동계와 경영계,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노사민정협의회를 발족하고 어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회는 어제 회의에서 구정 핵심 사업과 주요 정책을 살펴보고 혁신도시 공공기관과의 협력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처음 설치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적 자원 개발,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요즘 계절이 여름에 가까워지면서 캠핑족들이 어항구역으로까지 번져가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과 환경오염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 어항구역에서 취사나 야영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어 사각지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전동훈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화로에 장작을 넣고 불을 피웁니다. 야영과 취사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지만 옆에선 고기를 굽고 술판도 벌어집니다. 이곳은 어업을 위한 곳인 어항구역인데 여름철이 다가오자 어항구역에까지 캠핑족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캠핑족들이 떠난 자리엔 불 피우고 남은 재와 부탄가스가 남겨졌고 바다엔 쓰레기가 떠다닙니다. 보다 못한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를 치우기까지 합니다. 캠핑객들이 많이 오셔서 바닷가에다가 쓰레기나 고기, 주류 같은 것들 다 버리시고 가시고 그다음 땅바닥에도 많이 버리시고 가셔서 저희가 다 치울 경우가 많거든요. 어항구역은 어촌어항법에 적용을 받는데 해수욕장법엔 취사와 야영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어촌어항법엔 포괄적인 규정만 있어 어항구역은 캠핑족 단속의 사각지대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어항구역 안에서 야영과 취사 행위를 해도 행정적인 처분까지 가긴 어렵습니다. 지자체가 현장에 나가서 적발해도 단순 계도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취사를 하면 안 된다라든가 그런 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어항법이 내놓은 데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딴 데로 가주시라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는 있지만 저희가 어떤 처분을 한다던가 그러지는 못하죠. 법의 사각지대에 선 캠핑족들로 인해 주민 불편과 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산시는 현재 일부 공영 주차장에서 운영 중인 지갑 없는 주차장을 공영 유료 주차장 전체로 확대합니다. 지갑 없는 주차장은 사전 결제와 감면 정보 등을 등록하면 주차 요금을 감면받고 자동 결제가 이루어져 하이패스처럼 공영 주차장에서 빠르게 출차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울산에는 25곳의 공영 주차장에 이 같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며 울산시는 이를 6월 말까지 70곳으로 확대하고 올해 말까지는 전 공영 유료 주차장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갑 없는 주차장은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자동차 정보와 결제 카드를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 1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어제부터 오는 11월까지 학생 진로개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자기 이해 기반 진로 탄탄 캠프를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학교 17곳 18학급에서 371명이 참여하며 진로 집단 상담 활동과 진로 체험 지원센터와 연계한 진로 체험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올해로 4년째 진행 중인 이 프로그램은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인 진로 교육 지원을 목표로 매년 운영되고 있습니다. SD현대중공업은 어제 울산 본사에서 SD현대 1% 나눔재단과 함께 SD현대 1% 나눔재단과 함께 1% 나눔재단 해피서포터즈 사업 공모전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2회째 실시된 1% 나눔재단 해피서포터즈 사업 공모전은 SD현대중공업과 협력사 임직원이 제안한 사회 공헌활동 아이디어를 실제 복지 사업으로 구현해서 취약계층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지적장애아동 대상 스케이트 체험 등 4건의 사업이 선정돼 이들 관련 시설에 모두 1,800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울산항의 물동량이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의 지난달 물동량이 전년 동월 대비 11.5% 증가한 1,726만 톤을 기록해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늘어난 물동량 가운데 액체 화물은 전년 동월 대비 10.7% 증가했고 일반 화물은 14.7% 증가했습니다. 울산 지역 기업 경기 조사 결과 제조업 업황 실적과 전망 모두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발표한 5월 울산 지역 기업 경기 조사 결과 제조업 업황 실적 BSI는 64로 전월 대비 8포인트 상승했고 다음 달 업황 전망 BSI도 67을 기록 전월 대비 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석유화학과 운송장비 등의 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비제조업의 경우 5월 업황 실적 BSI는 58을 기록해 전월 대비 1포인트 상승했고 도소매업과 운수업 등의 악화로 다음 달 업황 전망 BSI는 56을 기록해 전월 대비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